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네. 그런 걸 먼저 알려야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네. 기대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전히 신천지 쪽에서 교인들 명단을 안 넘겨주고 있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대구교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자들 소재가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일단 이 대구교회 신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 신천지 측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이제 명단을 다 넘겼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파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경찰은 오늘 이제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이제 교인 242명 가운데 239명의 소재를 파악을 해서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제공을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돼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좀 타이밍이 늦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게 대구 경북 지역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뭐랄까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경미한 증상이라도 나온 사람들 경우에 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 양성이나 음성 판정까지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하거나 이런 조치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정부는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감기 증상이라도 있으면 전부 다 그 진단 검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대구의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 심각으로 격상을 했고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 시민은 다 이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라면은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시민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 2만 8천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다가 앞서 이제 그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검사 대상자가 9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합치면 3만 7천여 명에 대해서 지금 2주 내에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를 수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확진자를 구분을 해내서 이제 격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이전에 뭐 예를 들면 감기 증상이나 독감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슨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어서 2만 8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2만 8천 명을 뭐 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 규모일 것이다. 평상시에 이제 감기 환자가 나타나는 비율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네. 그런 계산에 의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외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부산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부산에서 이제 8명의 확진 환자가 온천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일단 방역 당국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집단 감염의 어떤 지금 진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하고 이 온천교회의 어떤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서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어떤 뭐 확진자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이 어떤 과정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천주교 안동교구 신자 39명 중에 30명 이 중에 이제 서울 지역 가이드 한 명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분들도 이제 양성으로 지금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 이 코로나19는 그 청정 지역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천주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신천지 대구교회랑 또 겹치는 부분이 지금 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히 뭐 어떤 역학조사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감염이 됐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지금 성지순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또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정부의 경우에 지난 23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여행 경보를 이제 발령한 상황이죠. 그리고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오늘 긴급 안내문을 통해서 한국인 관광객이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특별 전세기를 준비하기로 양국 정부가 이제 협의했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기가 모두 2개 편인데 한 500명 정도가 이제 전세기를 이용해서 귀국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옆에 있는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한국인 신혼부부 17상 즉 34명이 현재 도착하자마자 지금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인 관광객 중에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입국 허가를 보류를 한 건데 이건 뭐 한국 사람, 한국이라는 국적을 지금 뭐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네. 이분들 중에 이제 감기 증상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따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15개국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뭐 사모아, 미국령 뭐 이런 국가들입니다. 네. 점점점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이제 어떻게 외국 나가기가 좀 겁난다,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도 싶고 정부도 우리 정부에 이렇게 조치 없이 통보 없이 곧바로 입국 금지를 뭐 하거나 아니면은 감기 증상 단순하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격리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항의하는 그런 것도 그 해당 국가에게 항의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리셔스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항의 내지는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에서 우리가 이제 외국을 나갈 때를 얘기를 한 건데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 이거 논란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야당에서도 주장하기도 하고 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협회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까지 지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씀대로 이제 의협이 최초에 이제 그 사실은 중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이렇게 악화되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정부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를 하는 보수 야당 등에서는 애초에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이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자간담회나 이런 거를 열었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언론도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정부 입장을 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상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우리 국민이 중국에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미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인 입국자의 한 80%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뭐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어떤 감염 사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쭉 해보면 사실 중국인으로부터 뭐 직접적으로 이 어떤 전염이 됐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이제 지금 숫자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부분은 중국에 갔다 온 우리 국민 또는 그 중국에 갔다 온 우리 국민과 접촉했던 우리 국민들 이런 이제 사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뭐 중국인 입국 금지가 지금 실효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또 실익이 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치권이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도 뭐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이제 할 수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뭐 비자 발급의 문제나 이런 것도 네. 얘기했듯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계속 이제 비난을 하기 위한 비난을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좀 비상산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대국민 예방 수칙을 지금 개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발열이나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나 출근을 이제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이제 핵심이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의료기관이나 뭐 의료기관 찾을 때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가야 되고 의료진에게는 해외 여행력이나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야 되는 뭐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65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신부전 당뇨 같은 이제 병을 잃는 만성 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사람이 많은 데는 가지 않는 게 좋고 의료기관을 찾을 때도 뭐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이런 것들도 꼭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라 이런 내용도 개정 수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이런 부분들만 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개정된 수칙에 보면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 4일간 일단 경과를 관찰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고열이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하거나 증상이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 전화를 반드시 먼저 하고 그리고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뭐 진단 검사를 한다거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더 먼저 이번에 이제 상세하게 그렇습니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의료기관 찾을 때는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의료계 관계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이다. 그래서 발견이 늦어져서 감염이 많이 늦어진 경우에 진행된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좀 질본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소통을 하면서 끌어주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지자체나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따라서 이제 역량 차이가 있어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학계의 어떤 코로나19 대책이 이런 것들이 자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혹시 얘기한 게 없습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취약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유급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입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어떤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또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특정 시설에서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병원 부담이 증가하면 중증 환자 한 명에 의해서 전체 병원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앞서의 이제 그 대국민 예방 수칙이나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제 그 추경 편성이나 이런 데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가 국회로도 지금 번진 상황인데요. 지난주 국회 행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오늘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폐쇄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초유의 사태인데요. 지난 19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축사를 이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이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는 오늘 말씀대로 이제 오후 6시 부터 의원회관과 본관을 이제 폐쇄를 했고 전면 방역을 이제 실시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치들 때문에 오늘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가 됐는데요. 애초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정세균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 좀 접촉해서 이제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회가 이렇게 폐쇄가 됐기 때문에 본회의는 이제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황교안 대표도 자기가 이제 그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서울 종로의 이 선거 일정 이런 것들을 취소를 하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심재철 원내대표가 아주 근접거리에서 접촉을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또 접촉했던 사람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도 거기에 또 포함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단 검사를 하고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간 다음에 검사 결과를 보고 이후에 뭐 행보를 하던가 움직이겠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가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멈추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참 걱정되네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대면 접촉 선거를 당분간은 중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총선 국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후보가 접촉을 하면서 오히려 감염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은 전면 중단하고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의 이런 이제 정책적인 방향으로 지금 좀 선회해서 지금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 재직 시절에 이제 재난재해 대처 경험이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인데 네.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대책위 위원장을 맡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추경에 대한 언급을 또 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당이 추경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고 어제 이제 그 당정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여기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는 이제 예비비를 우선 지출한다 이런 방침 외에 그 외에 이제 뭐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유연하게 이제 고려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추경 편성을 공식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는 좀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지금 돌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국회에서 그동안에 추경을 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간간히 나왔는데 정부는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주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뭐 돈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 논의가 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사실상 폐쇄가 됐는데 법원도 지금 휴정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 이제 경계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서울 시내 법원들도 이제 사실상의 휴정기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이 여름 겨울 휴정기에 준해서 각급 법원의 재판 일정을 연기 변경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재판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사건 등의 긴급한 처리가 이제 필요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기존처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 전임 법관 오찬 행사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 취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서울 방금 말씀드린 게 서울 고법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 중앙지법 차원에서 쭉 진행된 상황이고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에도 이제 2주 동안 휴정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는데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그리고 가사 조사 그리고 자녀 약육 안내 이런 것들의 일부 절차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이제 아예 열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의 경우에는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았다가 구속을 면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심사를 받으러 이제 나왔는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표정이 밝았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자신이 있는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광훈 목사는 자신이 정치평론을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해온 이런 여러 가지 이 행위들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끄는 단체 이름이 범국민투쟁운동본부인데 이 뭐 영장 심사가 이제 진행되기 전부터 이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모여서 이분들이 구속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뭐 지난 이제 주말 집회도 했지만 3일절에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렇죠. 그 토요일에도 집회를 하고 일요일에도 집회를 하고 상당히 이 집회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한 말을 보면은 예. 코로나19 감염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실내에서 되는 것이지 뭐 실외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감염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이런 발언을 계속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3월 1일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더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죠. 그렇죠. 토요일엔 집회를 할 때 아예 박원순 시장이 나와서 지금 서울시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 앞에 등등의 이제 집회 금지를 지금 통보해 놓은 상황인데 집회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거기 가서 이제 집회를 이제 중지해 달라라는 이런 이 방송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이것과 관련해서도 종로구가 이 단체를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를 고발하는 상황 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058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지금은 하나가 되어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함께 고민할 시기에 무슨 일만 터지면 바꾸고 경질하고 답답해서 화가 나려고 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함께 머리 싸매고 문제 해결 후에 본인들의 입장을 찾든지 해야 하는데 당만 앞세우는 정치권 정말 일꾼으로 나온 건가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문자 주셨고요. 4302님 격려해주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역 관계자들이 얼굴이 헬스케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면서 상황 보고 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나부터 청결하고 소독하며 외출을 자제하는 시민의식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정치권 소식도 좀 살펴보죠. 지금 4월 총선 지금 날짜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공청작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에 이용호 카카오뱅크 전 대표이사를 전략 공천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 고양 정 지역구에 이제 이용호 카카오뱅크 전 대표이사 전략 공천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 네. 그다음에 신창현 의원이 컷오프된 경기 의왕 과천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영입 인사인 기후 환경 분야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이소영 변호사를 또 전략 공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김정은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 갑에는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제주 갑의 경우에는 송재호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을,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 지역구인 경북 경주에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정다운 후보자를 이제 전략 배치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공천 논란, 표적 공천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변호사, 서울 중구 성동울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강석 갑에 나갈 경우에는 조국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출마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전략 공천하는 방안들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네.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전략 공천 후보지로 서울, 금천, 동작을 이런 데들이 쭉 거론이 됐지만 중구 성동울이 가능성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하고 전순옥 전 의원들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인데, 네. 이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예비 후보들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전략 지역으로 지금 분류해 놓은 상황이어서 좀 아무래도 전략 공천이 유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 비례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 상당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많이 그 당을 지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순전히 이제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제1당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일부 이제 인사들이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논의를 실제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이른바 이제 그냥 지지자들 내지는 당 외에 있는 또는 다른 이제 무소속 의원 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 전문 정당을 창당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도 해보죠. 전략 공천이 확정된 곳이 더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 구로울의 경우에는 삼선 김용태 의원을 지금 공천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하고 맞붙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강서울의 경우에 여긴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구인데, 김태우 전 이제 그 검찰 수사관 여기를 이제 전략 공천한다는데, 그러면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하고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선인 박인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송파갑의 경우에는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썼고 여러모로 최근에 네. 논란이 많이 된 김웅 전 검사를 후보로 이제 확정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리던데요. 좀 상황을 지켜보고요. 지금 이른바 호남 3당이라고 하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선언했는데 새 당명이 민생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당명을 가지고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 대한신당은 민주연합,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민생당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견이 안 좁혀져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민생당으로 확정이 됐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신당의 지도부는 바른미래당의 김정하 대변인과 대한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평화당의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 공동대표 체제로 이제 운영되게 된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당. 이 당명도 이제 입에 좀 붙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당명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네. 간단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이 코로나19 확진
확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 사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 대학원 김호란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확진자 수가 하루에 뭐 한 200명씩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지금 격상하기도 했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지역 감염이었지만 유행이라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이제 확산 단계로 들어섰고, 처음에는 대구 경북이 위주였는데 지금은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소규모 유행이 나타나고 있고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전국의 확산세를 못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주로 환자가 나오는 게 신천지 교회 이제 연관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신천지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접촉하신 분들이 전국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 거기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봉쇄가 돼야 다른 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환자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참 대구 경북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그 확진자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확산세라는 게 이렇게 크게 초기 있을 때와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확산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단계가 또 있고, 또 확산세가 좀 꺾이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피크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일단 대구 내에 신천지 교회 이제 신도라고 명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명단에 있는 9,000명에 대해서 일단 기본 검사가 다 끝나야지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도 오늘 오후에 한 명 더 늘어나서 모두 8명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의 지금 대부분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독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청도 대남병원이 정신병원이고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청도 대남병원은 그 신천지하고 상관없이 2월 중순부터 갑자기 발열 환자가 많아지면서 그곳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의뢰해서 환자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환기 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정신병원의 특성상 그 환자들이 다인실에서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환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염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도 대남병원에 처음 감염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요. 그 나머지 환자들하고 의료진은 서로 간의 접촉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혹시 중증 환자나 추가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2월 중순부터 지난주 초부터 이제 환자분들이 발열이 있어서 폐렴이 진행된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지금 검사가 늦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폐렴 환자들이 나오고 사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중증 환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메르스 사태 때 역학조사관으로 현장에 계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이게 해서 좀 감염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제가 이제 메르스 사태 때는 역학조사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역학조사관들이 일할 때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도 감염이 됐는데 의료진이 먼저인지 아니면 의료진이 환자한테서 감염됐는지 그리고 외부에서 여기를 왔다 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조사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자들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구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대남병원의 의료진이나 뭐 환자들까지 지금 감염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 전에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병원의 의료진들 얘기로는 2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갑자기 발열 환자가 늘어나서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다가 대구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19 검사를 의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도대체 여기 계신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까라는 의심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뭐 사실 누군가 와가지고 접촉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렇다고 외국을 갔다 오는 여행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확산세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서요. 사실은 조금만 더 그게 빨리 확인이 됐더라면 이렇게 병원 전체가 거의 뭐 다 이 의료진하고 환자들이 감염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검사 능력이 이렇게 커진 게 2월 7일부터고요. 네. 그 다음 주 2월 10일부터 이제 그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한테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게 내려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일찍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구 지역 같은 대구 경북 지역이 제일 많이 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해야 될지 교수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대구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썼던 봉쇄 전략, 즉 외부에서 감염원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은 대구 경북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완화 전략이라고 해서 가능한 한 감염원을 빨리 찾아서 조기 치료를 해서 사망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비약물적 중재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개인위생과 환경소독 그리고 사람들 간의 거리를 가능하면 띄우는 거, 거리두기라고 하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강력하게 하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외출 금지,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좀 시행이 돼야 되고 이 단계로 가게 되면 사실 정부나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네. 전 국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시민들께 뭐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외출하는 사람을 뭐 다 잡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정부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대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나흘 정도는 증상을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진단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무조건 이제 선별진료소만 간다고 해서 방법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발표하는 일일 보고 양상을 보면 네. 오늘 기준으로 오늘 저녁 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검사 중인 검체가 11,600건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밀린 거죠. 예. 예, 그래서 검사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오는데 6시간이지만 사실 검사를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채취하고 검사 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검사 결과 나오는데 지금 24시간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국민들께 한 게 일반 감기까지 다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선별진료소를 가지 말고 일단 한 3일 정도 집에서 이제 지켜봐라.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그건 단순 감기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38도에 고열이 난다거나 숨이 찬다든가 증상이 심해지면 그러면 그때 이제 1339로 연락을 해서 선별진료소로 가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신종 코로나의 특징이 처음에 증상이 아주 미미할 때도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몸이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쉴 때도 가족들하고도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최를 한 코로나 신종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병원협회 하고 중소병원협회, 또 병원에 계신 이사장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지금 현재 이제 병원 어려운 사정들도 많이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병원에서 걱정하는 거는 신종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병원의 업무 로드가 커지니까 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만성질환자나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 못하는 그런 의료 공백이 생길까 봐 가장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의 역할을 좀 분담하고 안심병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별도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별도로 처음 진료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인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일반 환자는 일반 환자 진료받는 구역으로 들어가고, 이제 호흡기 질환자는 호흡기 질환 치료받는 구역으로 들어가서 치료가 다 끝날 때까지 서로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분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각 병원마다 그런 안심병원을 할 수 있는 병원들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국민들께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제안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확진자하고 감염자와 다른 사람의 접촉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고안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여러 학술단체가 모여있는 범대위에서 제안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 또는 접촉자, 증상자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가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검사를 마친 분들을 어디 일정한 격리실에다가 모셔두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자리도 이제 제대로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게 큰 공설 운동장 같은 곳에 차를 타고 오셔서 차 안에서 창문만 내리고 검사를 받는 겁니다. 검사를 하는 게 이제 기다란 스틱 같은 거를 코 안으로 집어넣어서 코 끝 부분, 뿌리 부분에 이제 면봉 같은 걸로 묻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본인은 자기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검사 결과를. 아, 그럼 이게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제가 있는 곳이 고양시인데요. 네. 고양시에서 이제 그런 방법의 검사를 내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 트랙을 이용해서 차들이 그 트랙으로 들어와서 검사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미리 연락을 해놓고 이제 그쪽으로 와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자차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선별진료소로 오시고요. 그렇게 좀 나눠놓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국립암센터대학원 김호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이른바 범투본이
지난 주말에도 집회를 강행했고 앞으로도 강행하겠다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주말 사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 집회 여기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욕설도 많이 들으시고 또 뭘 던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봤는데요. 어땠습니까? 다녀오신 뒤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히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걸려도 애국이다. 걸렸던 병도 낫는다. 저는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예. 지금 현재 이 비상한 상황,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 참석하는 게 지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한 분이라도 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면 결국 타인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예.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런 어떤 집회나 행사를 거의 지금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와 내 가족 또 이웃을 그런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전 사회가 지금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서울시는 이제 집회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셨는데 여전히 이 범투본은 다음 주 토요일 29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예.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 감염병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고발 조치하고 이 벌금을 매길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임원들을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이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해서 아예 이런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해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집회를 또 예. 이렇게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지금 비상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물리적인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지금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예. 이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감염병 사태로 국회가 이틀 동안 폐쇄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단 한 명의 확진자 때문이었습니다. 접촉한 정치인들은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국회 사무처는 국회 시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법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가 열렸습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만든 작은 파동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확진자로 인해 국회가 마비된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집회 주최 측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02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온 국민이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등 편가르는 말과 행동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6824님, 부산입니다. 점점 확진자는 늘어가니 불안합니다. 어려울 때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 되는데 여야는 왜 코로나19까지도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안타깝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민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